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6.13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판세와 각 당의 전략,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5.18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겨울 혹독했던 추위와 올봄 한파로 바다에서는 물고기 어획량이 줄고 육지에서는 과일나무가 서리 피해를 입는 등 농민과 어민들 시름이 큽니다. 세월 후 직립 이후 내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침몰 원인 조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치열한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세와 관전 포인트를 김철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각 당이 경선과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과 지방의원들의 대진표가 윤곽을 거의 드러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는 비교적 싱거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훈풍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역민의 높은 지지율 등에 힘입어 전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과 국회의원 조직표를 등에 업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싸움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민들의 전략적 투표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민중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도 이번만큼은 지역 유권자들의 소신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선거, 각 당의 지지율을 보면 정책 대결과 이슈 경쟁이 사라져 선거가 심심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메시지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역의 운명이나 한반도의 운명이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사실 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 적폐청산 등 외부적 요인과 거대 담론에 힘입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인지, 이른바 견제 심리가 발동돼 야당과 무소속이 선전할 것인지 한 달 뒤에 나올 광주 전남 지방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 2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과 광역의원 81명, 기초의원 311명 등 모두 423명의 지역 일꾼을 뽑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이 광주에서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후보들과 당원, 당직자들은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지역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강기정, 민영배, 양향자, 이병훈, 최영호 후보들이 이영석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때일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광주와 나주가 28도, 장성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여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릅니다.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아직 서늘하니까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 거쳤다가 밤부터 다시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3.5도, 장성 10.8도로 살짝 서늘하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26도, 담양 27도, 화수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5도, 강진과 장흥 2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과 광양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평화당도 광주시장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본선 대진표는 거의 정해졌지만 후보 간 경쟁이나 유권자의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대영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평화당이 오늘 김종배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이제 확실히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그 오전에 민평당 공관위에서 김종배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그 확정한 게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정당이라는 거는 그 후보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평당이 5개 지역에서 4개 구청장 후보만 내고 시장 후보를 찾지 못했는데 천정배 의원의 그 주도적 역할로 그 김종배 의원을 시장 후보로 거의 확정한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이제 그 선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도인데 민주당의 이용수 후보를 그 전단 정권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과 김종배 의원이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5.18 당시 사형수 그리고 시민군 총사령관이라는 구도로 몰고 가려는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배 전 의원의 출마가 광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쯤이나 미칠까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뭐 일단 현재 여론으로 그리고 민주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보면 별 그 영향이 없다는 것과 별 영향이 없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거 구도가 그 청와대와 전단 정부 당시 청와대와 5.18 당시의 시민군 총사령관 사형수라는 구도로 간다면 일정 정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선거와 바람선거가 있습니다. 조직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을 때 그 힘을 발휘하고 바람선거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어떤 대형 이슈에 의해서 압승을 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다 이긴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을 때는 조직선거가 아무래도 기승을 부릴 거고 현재 민평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이라든가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선거에 일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북미 회담이라든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한 달 이제 남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거가 하나만 하는 선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시각장애인들의 그 명함을 제작한 업체가 강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명함 제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후보들이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후보자 투표 뭡니까 유권자이기 때문에 네. 명함을 제작했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거리를 보더라도 이맘때가 되면 굉장히 그 후보들이 분주하잖아요. 명함도 그렇죠. 돌리고 네.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도 많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인쇄업체도 모처럼 그 네. 대목인데 큰 네네.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광역시장과 구청장까지는 의무적으로 공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원과 구의원까지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인쇄업체에서도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뭐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다는 말 그런 말씀이신데 남북 관계 등 여러 대응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게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있잖아요. 네네. 분명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 멱살 잡고 싸우지 않는 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요? 어떤 네. 선물이요? 그 6월 그러니까 당초 북미회담이 5월 달로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6월 1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6월 13일에 지방선거에 맞춰서 북미회담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한반도 그 운전자로는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가져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전에 맞춰서 북미회담을 열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미리 좀 당겼다 그런 이야기시네요. 늦춘 거죠. 5월 달로 그렇죠. 했던 것이 늦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번 선거 때 무슨 광주의 아들 누구누구 뭐 네. 이런 선거 문구보단 그리고 또 당보 무조건 뽑아주는 것보다는 이번에야말로 좀 공약 선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진보정당, 정의당이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경쟁 구도가 없다 보면 사람들이 반작용이 가능도 하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인물 선거로 많이 가다 보면 진보정당들 일정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그동안 그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선에서 이기면 곧 본선에서 이긴다는 이런 그 해석들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투표율.
얼마나 많은 투표율과 얼마나 많은 지지를 네. 얻는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 봤을 때 현재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공약 면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히 가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몇 가지를 보면 네.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공약들 그리고 실현 가능하지 않는 아하. 선심성 공약들이 상당히 아직도 네. 많습니다. 예. 유권자들이 그런 것도 잘 좀 선별하는 그런 그러게요. 능력도 이번에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이 선별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먼저 그에 대한 검증 절차 네, 네. 많이 이루어지지 네,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철 바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젖새우, 꽃게 등 봄철 대표 어종들이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했던 추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젖새우 위판장인 신안 송도 위판장입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젖새우를 한가득씩 담은 통들로 꽉 차 있어야 할 공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얀 참새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나마 하품인 돗대기 새우만 경매에 나옵니다. 새우젓 가격만 터무니없이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많이 잡히고 가격이 평균적이라 돼야 되는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젖새우잡이가 최악의 흉년을 겪으면서 봄 새우젓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조업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봄 새우젓이 올해는 250kg들이 한 통당 최고 5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젖새우 대신 병어나 오징어, 아귀라도 잡으러 바다로 나서지만 무엇 하나 잘 잡히는 어종이 없습니다. 봄은 꽃게철이지만 꽃게 여장인 진도나 태안, 인천 등 서해 어디에서도 잘 잡히는 곳이 없고 가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난 겨울 지독한 한파를 겪은 데다 요즘 수온도 작년보다 1, 2도가량 낮은 게 봄철 바다를 흉흉하게 만든 이유로 분석됩니다. 수온이 막 1.6도씩 낮은 데도 있네요. 평년에 비해 가지고 수온이 약간씩 좀 낮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그 어항이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소 수온이 오르는 것을 위안 삼아 바다로 나가보지만 여전히 텅 빈 그물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과수농가에서도 날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달 초 갑작스런 한파와 서리 때문인데요. 새순이 돋고 꽃이 필 시기에 추위가 덮쳐 피해가 더 컸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감나무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파리는 다 떨어졌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고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몰아친 한파에 눈, 서리까지 내리면서 올 감농사는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서리가 왔어도 일부 죽고 일부는 살았었는데 이렇게 전멸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도 서리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막 돋은 새손들은 말라 죽어가고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파리 하나에 무화과가 한 개씩 달려서 이렇게 수확이 돼야 되는데 서리 피해로 갑자기 추워보니까 무화과 열매 눈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 전국 생산량의 60%를 우리 영암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냉해 피해로 인해서 약 40%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얼핏 보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어린 열매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개화기와 겹친 한파로 꽃이 수정을 못해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겁니다. 피해가 심한 농장은 예년 생산량의 10%도 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좋은 현상이 올해 한 6일 정도 지속돼 가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착과율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옥수수와 감자, 참다래 등 다른 작물에서도 서리와 한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사당국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저온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군별로 수십 헥타르에서 많게는 수백 헥타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즈음에 갑자기 덮친 한파로 과수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과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다음 5.18 유가족을 만나 1980년 5월 군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장관은 또 5.18 발표 명령자 특정 등 진상규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변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18 특별법 세미나를 갖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의의와 헌정질서 사범 공소시효 폐지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전두환 회고로 관련 소송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와 김재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섭니다. 세월호 직립 이후 내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인되면서 침몰 원인 조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10일까지 직립공정업체의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통로와 바닥, 조타실 등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구역부터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조위는 이달 말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을 앞두고 그동안 선체가 눕혀진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 역시 재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 주 SNS에선 어떤 뉴스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광주 보건대학교 강제 야간 학습 논란과 광산구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이 광주 보건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국가 자격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강제 야간 학습을 시키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학교만 이런 게 아니었네. 국시 보는 과는 거의 다 야자시키던데. 물론 우리 포함, 보건대는 거의 다 그렇지 않나? 대부분의 보건계열 학과에선 야간 학습이 일상이고 흔한 일임을 말해주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야간 학습을? 조금 놀랍다는 듯이 보건계열 지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야간 학습은 불가피하다. 아니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야간 학습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이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SNS에서도 계속 회자될 만큼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진심, 이게 말이냐 뭐냐?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너무 화남. 사람 한 명 죽어도 이렇게 행동할란가 궁금해. 자기 자식이 이렇게 당했으면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나? 경찰이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하나같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요. 오른쪽 끌어당긴 타구는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바깥쪽 놀란 6구 타격 오른쪽 갑니다. 타구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4월 11일 2점의 리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스키 넘겼습니다. 중견수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김선민. 좌중 거쪽 안치홍의 타구는 담장을 넘습니다. 안치홍의 도런포. 있어야지. 바깥쪽 볼넷 출루 이범호.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멈춰 결국 볼넷. 때렸습니다. 1루수 잡지 못하면서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이범호는 3루 찍고 홈까지 옵니다. 점수 7대6 한 점 차 기아 타이거즈가. 이건 뭐냐면 좌측입니다. 좌익수를 넘겼습니다. 최영우의 홈런입니다.
투수자 유재신이 2루까지. 버나디나 바운드볼 오른쪽 튀었습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버나디나 5구째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역전 기아 타이거즈 8대7. 좌측입니다. 높게 뜬 타고 좌익수가 잡습니다. 경기 종료.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에 이어 광양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 봉광면의 한 시설하우스. 1600제곱미터의 농장에 탐스런 애플망고가 나무마다 열려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 출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5년 만에 본격화한 겁니다. 시행착오를 여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대강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구나 하고 대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애플망고가 출하되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열대과수관을 운영해온 광양시는 애플망고는 물론 파파야, 잭플루트 등 12개 아열대 과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이 보급되면서 광양 지역 16농가 3.3헥타르로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온실 안에서 10여 가지 어떤 품목을 실증 재배를 통해서 이 품목 중에 우리 지역의 어떤 기후나 소질에 맞는 품목을 발굴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광양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기온이 14.9도로 아열대 작물 재배의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판매망 구축이 부족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으면서 전남 동부 지역이 중심 재배지가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생활비로 한 달에 40만 원씩 반년 동안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매월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광주 청년 드림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광주에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라남도가 우수한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예산과 정부 모태펀드 등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130억 원의 빚가람 펀드와 50억 원의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의료 분쟁과 관련해 광주에서 1일 상담소가 오는 28일 광주시청에 마련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광주시청에서 진행하는 이번 1일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구 보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 3월 광주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진행했을 때는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광주 시민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봉사부문에는 박용구 광주시 곰돌이 봉사회 회장이, 학술부문에는 윤진상 전남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고, 체육부문에는 백남길 광주시 체육회 부회장, 지역경제진흥부문에는 한상원 다스코 대표이사가 꼽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민대상을 수여합니다. 광주시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독립 PD들을 초청해서 1박 2일의 기획답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광주와 남도의 멋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립 PD 20명이 참가해서 5.18 묘지와 화순적벽 등 광주 전남의 사적지와 명승을 둘러봤습니다. 광주시는 독립 PD들이 광주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획답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광주와 나주가 28도, 장성이 2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여기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릅니다.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요. 아직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 거쳤다가 밤에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행히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3.5도, 영광이 11.1도로 살짝 서늘하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27도, 나주 화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5도, 영암 2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8도, 순천도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내일부터는 서해 남부 해상, 모레는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좀 더 오르겠고요. 주 중반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